오늘 소개할 작품은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 딱 생각이 나는 거죠. 아, 미술관 얘기가 있을 거고, 미술관에서 일하는 사람들 얘기도 있겠구나. 그리고 당연히 미술 얘기도 있겠구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일하는 얘기 읽는 걸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술에 관한 이야기도 좋아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자신의 기득권을 버리고 어딘가 조용한 곳으로 떠나는 얘기도 몹시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책은 그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책이죠. 자, 이 책을 보면서 당연히 헨리 데이빗 소로의 월든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그 책에서 헨리 데이빗 소로도 형의 죽음을 계기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월든 호숫가로 떠났죠. 이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적인 잡지사인 뉴요커에 다니고 있던 주인공은 형의 죽음을 계기로 회사를 그만두고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 일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혹시 책을 쓸 목적으로 미술관 경비원이 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쓰여진 책들의 경우 대개는 표피적인 내용 위주로 구성되기 때문에 실망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책에 대해서 그런 비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책을 쓰는 사람이 그곳에서 10년씩이나 일하지는 않기 때문이죠. 보통은 1년, 6개월 정도 일하고 쓰는 경우도 봤습니다. 다만 작가가 기자 출신이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출판사의 요구 때문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책 내용 자체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다뤄야 할 내용들이 매우 균형감 있게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가 자신의 이야기와 미술관 이야기, 그리고 그 미술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들에 관한 이야기가 적절하게 배분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래서 하나의 이야기처럼 술술 읽히지는 않는다는 느낌을 받게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약간은 인위적인 느낌이 드는 거죠. 몇 가지 아쉬운 부분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술관에서 일하는 사람들 얘기를 듣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데 게다가 세계 3대 미술관이라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그것도 잘 나가는 큐레이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존재하면서도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꽤 귀한 경험인 것 같습니다. 이 책에는 그런 문장도 나오는데 미술관이 개관을 하고 처음 전시관에 들어온 관람객들이 아, 이 전시관에 나밖에 없어 이러면서 되게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석에 있는 경비원들은 뭐가 되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푸른색 유니폼을 입은 채 구석에 서서 존재하면서 동시에 부재하는 존재라는 의미를 실감했던 문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존재하면서도 동시에 부재하는 상태로 그들은 미술관 한 구석에서 사람들과 그림들을 보는 거죠. 그리고 이 책은 그런 사람의 시각으로 쓰여졌다는 거죠. 꽤 매력적인 주제죠. 자, 책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작가 얘기하고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소개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야기 순서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작가는 25살에 이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으로 취업해서 10년간 일했습니다. 그 사이에 결혼도 했고 아이도 2명 낳았습니다. 작가가 이 미술관에서 일하게 된 계기는 형의 죽음 때문이었습니다. 형은 생물수학을 전공했는데 박사 논문을 마무리할 무렵인 2008년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뉴요커즈에 다니고 있던 주인공은 형과 영원히 이별한 후 다시는 뉴욕의 높은 빌딩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생존 경쟁을 위해 치열하게 사는 것에 대해 심한 거부감을 느낀 것이죠. 월든하고 똑같죠. 그러다가 이 미술관 경비원 자리에 지원했는데 그 이유는 그 누구도 어린 시절부터 미술관 경비원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살지는 않기 때문이죠. 가장 아름다운 공간에서 가장 단순한 일을 하며 각자의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하루 8시간이나 혹은 12시간 동안 혼자 묵묵히 서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책에는 자세히 안 나왔지만 오늘 이 책을 소개하는 김에 그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안 가봤지만
이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은 미국 뉴욕주의 뉴욕 맨해튼의 어퍼 이스트 사이드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고요. 1880년에 개장했다고 합니다. 면적은 60만 평이 넘고요. 200만 점 이상의 소장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년 70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루브르와 중국 국립박물관에 이어 세계 3대 미술관에 들어가는 미술관이라고 합니다. 이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은 19세기에 프랑스에 머물던 미국인들에게 예술과 예술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국립예술기관 및 미술관을 설립하기로 합의한 후 1880년도에 174점의 유럽 회화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1880년에 174점의 유럽 회화로 시작해서 지금은 200만 점 이상의 소장품을 갖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은 유럽의 다른 유명 미술관들과는 다르게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차원에서 추진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장품도 구매할 여력이 부족하니까 주로 기증이나 유증을 받는 방식으로 수집되었고, 예를 들어서 이런 방식이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의 옛날에 굉장히 부자였던 기관차 제조업자가 죽으면서 500만 불을 유산으로 남기면 그 돈을 가지고 또 소장품을 사고, 그리고 재미있는 이름이 나왔는데 JP 모건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JP 모건의 설립자인데 그 사람이 이 미술관의 4대 관장이었나 봐요.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서 자신의 수집품 중 약 7,000점을 이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기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JP 모건이 수집했던 라파엘로라든지 이런 그림들이 그때 들어왔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 평범한 전기 수리공이었던 제퍼슨 버딕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이제 야구 카드를 모으는 취미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자신이 모은 그 3만 장의 야구 카드를 이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기증을 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부 주도가 아니라 민간인들이 서로 기증을 하고 유증을 하는 형태로 커왔다고 합니다. 현재는 이집트, 그리스, 로마, 이슬람, 아시아, 아메리카 등 전 세계 유물과 함께 2,500점의 유럽 회화를 소장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아까 60만 평이라고 말씀드렸죠. 전체를 관람하는 데는 최소 3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 메트로폴리탄, 우리는 미술에 관심이 있으니까 미술 얘기만 하자면 이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으로는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모네 수련 시리즈 중에 몇 점, 그 다음에 고흐의 밀밭과 사이프러스 나무, 그 다음에 고흐의 자화상, 그 다음에 귀스타프 모로의 오이디푸스와 스핑크스, 이거 유명한 그림이죠. 그 다음에 프루스트가 가장 좋아하는 네덜란드 화가인 페르메르의 작품 5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이에스조님이 말씀하신 피터 브리헐의 추수하는 사람, 그 외에도 드가, 마네, 고갱, 세잔, 벨라스케스 같은 화가들의 작품이 2,500점 정도 소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2017년도에 그 매트가 소장하고 있는 그림 중에서 37만 5천 점을 사진으로 찍어서 그 사진을 인터넷에 공개했다고 하고요. 저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조금 봤습니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은 오전 10시에 개관하고 평일에는 오후 5시에 문을 닫고 주말에는 오후 9시에 문을 닫고 그리고 매주 수요일은 휴관이라고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은 2,000명 정도이고요. 어떤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냐면 관리인, 경비원, 간호사, 엘리베이터 관리인, 은퇴했거나 비번일 때 근무하는 소방관 2명, 무거운 작품을 옮기는 인부, 목수, 페인트공, 목공 기술자, 엔지니어, 전기 기술자, 조명 기술자, 큐레이터, 보존 연구원, 경영진 등을 포함해서 총 2,000여 명이 미술관에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경비원은 6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가장 많은 숫자일 텐데, 그런데 이제 그 경비원들의 인구 구성을 보면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해요. 특히 아프리카의 가이아나나 그 다음에 러시아 쪽이죠. 알바니아, 러시아 출신이 많은데 그 이유는 수십 년 전에 우연히 이쪽 출신 이민자들이 대거 채용이 됐고
그 뒤로도 지인들의 소개를 통해서 그 비율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일자리가 급여는 낮은데 안정된 직장이고 게다가 노조도 있고 기본급은 낮지만 오버타임 근무 수당은 상당하다고 합니다. 2배라고 해요. 그리고 전체적인 직원 혜택이 괜찮아서 이런 해외에서 이민 온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괜찮은 직장이라고 합니다. 이 경비원들이 하는 일은 아침에 출근하면 배치 사무소에서 자신이 일할 장소를 배당받고 그 장소에 가서 1시간가량 서 있다가 다음 장소로 이동하는 건데 하루에 8시간이나 또는 12시간 정도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사는 밖에 나가서 뭐 핫도그 같은 거 하나씩 사 먹는 걸로 대충 넘어가는 모양이고, 그리고 이 경비원들이 하는 일은 주로 전시품에 접근하려는 관람객을 제지하는 업무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고요. 왜냐하면 훼손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당연히 화장실이나 모네가 어디 있는지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슬쩍슬쩍 알려주는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이 경비원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궁금했었는데, 이 경비원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자신이 오늘 근무할 공간의 바닥이 대리석인가 나무인가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무 바닥은 대리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푹신해가지고 오래 서 있어도 피로감이 상대적으로 덜하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로 경비원들은 자신이 오늘 일할 공간의 바닥이 대리석인지 나무인지에 민감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가장 붐비는 전시관은 이집트관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학교에서 미국도 단체로 관람으로 오는 경우들이 많을 거잖아요. 그 아이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 이집트관이어서 이집트관이 가장 붐비는데, 그러니까 이집트관처럼 아이들이 북적대는 공간인가 아니면 가장 조용한 공간이 아시아관이라고 합니다. 한국, 일본 뭐 이쪽이 가장 조용한데 내가 오늘 붐비는 곳에 배치되게 될까 아니면 조용한 곳에 배치되게 될까, 이런 것들이 경비원들의 주요 관심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얘기가 나와서 좀 소개를 시켜드릴 텐데, 이 경비원의 눈에 비친 관람객 유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비원의 눈으로 본 대표적인 관람객 유형인데 6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관광객 유형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도 상상이 되죠. 목에 카메라를 걸고 무조건 가장 유명한 작품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을 말하고, 두 번째 유형은 공룡 사냥꾼 유형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미취학 아동들하고 함께 공룡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당연히 이렇게 거대한 미술관에는 공룡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온다는 거죠. 근데 아쉽게도 이곳에는 공룡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대신 경비원들은 이 사람들에게 저쪽으로 가면 중세시대 갑옷을 입은 기사들이 있다고 귀뜸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은 예술과 사랑에 빠진 유형인데, 뭐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해당되겠죠. 인기 있는 전시회를 보기 위해서 먼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들의 특징은 조용히 작품에 몰입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과 사랑에 빠진 유형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어릴 때부터 교회에 가듯이 이 미술관을 들락거렸던 사람들이어가지고 이 미술관이 워낙 친숙한 공간이어서 틈이 나면 이 미술관을 찾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유형은 연인들이라고 합니다. 함께 감상을 하다가 조용한 곳에 둘이 함께 앉아서 쏙닥거리겠죠. 이런 유형이 있고, 마지막 6번째는 단순히 규칙을 모르는 관람객 유형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만지지 마세요의 뜻을 결코 이해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만지지 말라고 써 있어도 만지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경비원들이 존재한다는 거겠죠. 지금까지 경비원의 일반적인 업무를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작가의 개인적인 경험에 대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비원들은 개장 30분 전 배치 장소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30분 전에 도착을 하는 거죠. 그때부터 개장할 때까지는 쥐 죽은 듯 조용하다고 합니다. 세상에 자신과 렘브란트 혹은 자신과 보티첼리만 있는 기분이 든다고 하는데요. 그러다가 개장 시간이 되면 관람객들이 연어 떼가 강을 거슬러 오르듯 중앙 계단을 올라와 자신을 스쳐 지나간다고 합니다. 상상하면 재미있는 장면이죠. 그리고 미술관 경비원은 1시간을 정확히 1시간으로 느끼고 그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깨닫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시간은
뭔가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죠. 가만히 서 있어야 되죠. 주머니에 손도 집어넣을 수 없고 그 시간은 소비되는 시간이 아니며 세울 수도 죽일 수도 더 작은 조각들로 쪼갤 수도 없는 시간이죠. 그런데 그 시간을 견디다 보면 결국 시간이라는 관념에 초연해진다고 합니다. 그저 시간이 한가히 흘러가도록 내버려두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오직 예술작품만 있는 공간에서 예술작품만 바라보며 서 있다가 깨닫게 되는 것은 대부분의 관람객들은 어떤 예술작품을 보자마자 바로 감동이나 깨달음 또는 지식을 얻으려 하는데, 하지만 어느 예술과의 만남에서든 첫 단계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저 지켜봐야 된다는 건데, 그렇게 먼저 자신의 눈에게 그 작품의 모든 것을 흡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그리고 그 후 자신의 내부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작품의 미술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제 눈길을 끌었던 거는 그 미국의 가난한 흑인 여성들이 만들었던 퀼트 제품 전시회에 관한 얘기였는데, 이분이 이제 그 전시회에서 뭐 몇 달 동안 근무를 하면서 그 퀼트 작품들을 계속 본 거죠. 처음에는 잘 구분이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바라보다 보니 자투리천으로 가족들이 덮을 이불을 만들어야 했던 가난한 흑인 여성들의 수고와 그런 목적으로 시작된 작업이 결국 각자의 개성과 예술성을 드러내는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발전해가는 과정 전체를 감상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뭐 다른 작품들이나 전시회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등장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퀼트 전시회에 관한 이야기가 가장 좋았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삶에 묻어난 예술 이야기를 보는 것 같아서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책에는 당연히 예술작품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책에 등장하는 모든 작품들은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홈페이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작품 코드가 수록되어 있어서 책을 읽고 뒷부분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고 이 작품 궁금하다 하는 분들은 바로 그 코드를 가지고 홈페이지에서 그 그림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작가는 이곳에서 10년 동안 경비원으로 근무했습니다. 그 사이에 결혼도 했고 아이도 2명 낳았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서 떠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조용한 곳에서 10년을 보냈으니까, 그리고 이곳에서 영원히 머무를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책은 작가가 뉴욕에 있는 여행 가이드 회사에 지원했다는 얘기로 마무리됩니다. 어쨌든 결국 책이 나왔고 책이 잘 팔려서 뉴요커를 계속 다닌 것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큰 돈을 벌었을 테니까 결국은 형의 죽음으로 미술관의 경비원으로 일하게 된 것이 결과적으로는 좋은 선택이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관람객에게 하는 말이 담겨 있는데 이거 내용이 괜찮아서 한번 축약해서 한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말을 남깁니다. 관람객에게. 당신은 지금 세상의 축소판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비옥한 갯벌에서 파리의 센강 서쪽 리브고시의 카페에 이르는 드넓은 땅과 그 너머 수많은 곳에서 인류는 정말이지 놀라운 성취를 이루어냈습니다. 먼저 그 광대함 속에서 길을 잃어보십시오. 가능하면 미술관이 조용한 아침에 오세요. 가능하면 아무하고도 말을 하지 마세요.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면 눈을 크게 뜨고 끈기를 가지고 전체적인 존재감과 완전함 뿐 아니라 상세한 디테일을 발견할 만한 시간을 스스로에게 허락하세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애정하는 작품이 어떤 것인지, 배울 점이 있는 작품은 무엇인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연료가 될 작품은 또 어느 것인지 살핀 다음 무엇인가를 품고 바깥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마지막 얘기는 이거는 피터캣을 찾는 분들에게도 하고 싶은 말인데,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아무 할 일도 없는데 하루 종일 걸려서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아무 할 일도 없는데 하루 종일 걸려서 해야 하는 일, 이 바로 이 경비원의 일인 거죠. 그런데 그 문장이 남아서 계속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 할 일도 없는데 하루 종일 걸려서 해야 하는 일을 내가 만약 하게 된다면 나는 무엇을 하려고 할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는 우선 그냥 사람들을 보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이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성별도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 종일 미술관을 지나칠 텐데 저 같으면 먼저 그 사람들을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걸 좀 봤을 것 같고, 그리고
그게 아니면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생활을, 그러니까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는 이 생활을 책으로 쓴다면 어떤 내용이 담기게 될까 하는 생각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지금의 제 생활을 책으로 쓴다는 기분으로 일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